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주식시장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소폭이라도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움직임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3252.1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지난번보다 0.01포인트 정도 경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6.2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997포인트예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전고점 1030포인트대죠.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말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날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속에서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5월 CPI가 급등했지만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 주말 미국 시장 통해서 나타났고요. 일단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국내 주시장은 좀 오늘 오전장에는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했어요. 오전장에는 시장이 상승 출발한 이후에 소폭 하락 전환도 했고요. 생각보다 좀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저점을 계속 꾸준하게 높여갔다, 이런 모습들. 일단 오늘 모습들 하루 동안의 모습은 그래도 이제 잘 마무리되었다. 전략 후강의 모습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오늘 정말 시장에 이슈가 없었거든요. 중국 시장조차 단오절로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렸던 분봉을 보여드렸지만 시장은 상당히 좀 조용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 일중 변동성이요, 정말 적었어요. 저가가 마이너스 0.3%고요. 고가가 플러스 0.16%.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이 한 0.4%밖에 없던, 좀 정말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지루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오늘 좀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101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망 심리가 시장을 좀 작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외국인들이 101억 정도 매도했다. 그러니까 많이 판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외국인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오랜만에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시면은요, 1월 달에 1080원이었고요. 3월 달에 1145원이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원화 강세 기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116원인데 여기서 원화 강세 기조가 아마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100원 정도? 11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좀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 있고, 시장도 그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환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은 이제 제지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제 펄프 가격이 5월에 톤당 925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0.9% 급증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제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결국은 주식시장도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제 일봉상 양봉이 3개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11월, 12월 달까지 상승해놓고 사실은 거기가 정말 고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못 가기 때문에 12월 달에 2800에서 못 가서 이제는 좀 그래도 좀 못 가지 않을까 했는데 1월 달까지 바로 3200포인트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증권사들 보면은요, 어차피 좀 상단은 그래도 위로 올라간 게 3300포인트예요. 상단을 3300포인트 정도로 그래도 다들 막아놓더라고요.
그러면은 뚫고 더 갈 가능성이 더 많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제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한솔제지 0.95% 정도 상승했지만 장중에는 2%대까지 강세를 기록했고요. 다시 한번 21선 위에 올라탔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지금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지지라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지주 쪽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아세아제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 11월 달에 3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 2배가 올라서 비싸지 않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여전히 더 갈 길이 남아 있다. 주당 순이익이요. 막 8,000원대예요. 8,000원대, 6,000원대. 와, 2021년도 예상치가 12,000원이에요. PER 10배면은 12만원이에요. 자산 가치가 8만원이에요. 8만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55,000원대인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싸다. 이렇게 이런 제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그러니까 한솔제지만 계속 보지 말고 이런 아세아제지 같은 기업들도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의 상승을 빼면은 시장을 논할 게 또 없어요. 카카오가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한때는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자회사 카카오 커머스와 뭐 합병한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는 성장을 하는 기업이에요. 성장을 하는 기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만은 사실이고 또 고평가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접근을 하려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정말 서서히 정시 펀드 넣듯이 적금 넣듯이 투자하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투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뭐 여기서 상승 추세다고 좋다고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자. 이렇게는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장주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카카오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치고 빠지고 뭐 손절도 잘한다. 이런 분들은 올라갈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봐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차라리 적금처럼 한 주씩 천천히 뭐 사는 거는 찬성이지만 공격적인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LG전자도 좋았어요. 3.96% 정도 상승. 그래서 15만원대에서 뭐 지루하고 이평선이 다 모였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자리에서 위로 올라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도 결국은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중심 라인 지지 라인 뭐 줄 긋고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또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G이노텍도 3%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LG전자는 제가 좀 상당히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LG이노텍은 오랜만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LG이노텍도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대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휴대폰 부품 관련하여서 프리미엄 폼 계속적으로 지금 나올 것이고 특히 이제 3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부품 하면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인데요. 삼성전기도 지금 21선 돌파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들 쪽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라던가 LG이노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계속 강조드리고요. 지루하지만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은 나중에 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